자, 고양신문 뉴스 택배 예고해 드린 대로 고양시청 찾아와서 우리 이재준 시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양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예. 코로나 이야기 나온 김에 정말 고양시가 새롭고 순발력 있는 정책으로 이런 대응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과거 이야기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 백신 접종이 과제인데 고양시가 뭐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좀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백신 접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중대본이나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네. 개가 있는데, 고양시에는 한두 개 종류로 집약해서 좀 주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결과를 할 때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가 한두 개 종류로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셨군요. 자, 올해 6월이면 시장님 어느새 취임 3년차 되십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2년 9개월간 시정을 이끄셨는데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셨던 거, 또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짧게. 예, 그거는 뭐 고양시의 자족시설을 네. 이제는 반열에 올려놨다. 일단 100만 평이라는 자족시설 부지가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 올해 보상이 들어가나 착공을 한다는 측면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관행적으로 잘못됐던 부분들에서 도시계획에 맞게, 그리고 미래와 함께 설계하는 측면에 맞게끔 도시계획의 어떤 방향성을 정립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개의 노선으로 진행됐던 고양시의 철도계획이 네. 이제는 7개의 철도를 갖게 되는 철도 부자도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1년이 고양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교통 관련 이야기가 지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저희가 좀 귀가 번쩍했던 그런 뉴스가 그 지역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가지셨는데 아예 트램 자체를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타이틀로 내놓으셨어요. 자, 특히 킨텍스 권역 중심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족, 이런 용지들, 이런 데에 이 트램이 어떤 핵심적인 교통 그런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데 혹시 뭐 좀 더 이야기 있을까요? 예,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한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의 형태들을 반영하는 배치도를 부상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그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대부분 서울 출퇴근용입니다. 네. 그래서 고양시의 기존 도시, 일산 신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려고 하면 그 버스 중심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라고 해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트램이다 뭐다 이런 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식사선이 트램으로 결정됨으로 해서 고양시도 이제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간선도로 철도망과 지선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날 한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 네. 트램에 대해서 BC 분석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를 공유하는 식으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C가 안 나와서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원님들께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던 바입니다. 네, 어떤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도시를 밑설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 구조로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걸 미리미리 짚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예 그러한 수요를 예측해서 건물이나 지구 단위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역적인 지역별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절박함을 호소하는 요구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다 해명하시거나 이러긴 힘드시지만 고양시의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큰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또 의지 이런 거 밝혀주세요. 예, 고양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철도망들은, 내지는 대중교통망들은 그럭저럭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축으로 우리 시가지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쪽에는 맞춰져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경유 중심의, 그러니까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 체계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친환경 교통 수단을 네. 얼마만큼 싸게 보급하고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 그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너무나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도시는 멈추지 않는다. 항상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재정이나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교통 수요들이 발생한다면 네. 그런 데에 최대한 교통복지를 마련해 주는 거, 이건 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인 플랜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정책,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을 이끄실 생각이신지? 고양시가 특례시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럼 네. 특례시에 걸맞게 우리의 자주성을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기피설이 와도 말 하나 못하는, 내지는 그 정부 기관들이나 그 상부 기관들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 이익이 침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가야 되고, 특히 그러한 이익금들, 그리고 고양시의 그 재산들은 상당히 귀중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고양시에 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는 기본적인 그 도시 삶 속에서의 생활 수준, 생활 지표를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자들,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불 빨래를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양육비 한시적 지원조례도 그렇고, 이런 그 취약 노동자 그 유급 병가 지원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이런 정책들을 해서 고양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친구구나, 내 가족이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일련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삶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플랜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은 포기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최대의 화두입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 삶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2035년 가면 그 탄소를 연료로 해서 하는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거에 네. 대한 미래 준비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COP 28도 준비하는 것이고, 환경 도서관도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고양시가 접경 지역으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 북한하고의 문제를 풀어서 사실상은 접경 지역을 이 DMZ이 아니라 저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쪽하고 맞대어 있는 곳으로 접경 지역을 늘렸을 때 고양시가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 협약했듯이 개성 관광 반드시 그 일일 관광 해서 그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예. 자, 그 오랫동안 이야기 나왔던 한예종, 고양시는 계속 구애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반응이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예종? 예, 한예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필도 하고 있고, 관계자들도 만나 뵙고,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지정학적으로 고양시에 가장 빨리 올 수가 있고, 가장 가깝고 좋은 위치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예종이 모르지 않을 거다. 단지 한예종의 구성원들이 그 서울을 떠나기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네. 킨텍스 GTX를 타면 20분이면 강남에 갑니다. 네. 이렇게 바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한예종 관계자님도 고양시로 오시면 아주 환영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일부에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균형 발전은 그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는 것이고, 그동안 일산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약간 이제 그 일산이나 내지는 서구 쪽 주민들이 조금 부족함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킨텍스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개발 사업이 올해 이제 착공을 합니다. 그러고 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서구 쪽 주민들도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2035 계획이 발표되고 우리 추가적인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다면 서구는 이래서 우리가 보물단지로 조금 밀어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자신감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질문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전 현직 시장관 이행각서 문제 이거 실체도 잘 모르고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막 헷갈려하고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위조문서로 판명됐고 보다 정확한 진상을 위해서 지금 법정 그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건 초기부터 시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심정이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거론됐던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사실인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을 피는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고양시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은 그분들의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저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코멘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진실은 밝혀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신문 뉴스 택배 고양시청 찾아와서 이재준 시장님을 만나뵙습니다. 시장님, 저희 오늘 택배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속도감 있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 안녕.